연준 의장이 누가 임명이 됐느니 하면서 이게 어떤 리스크가 될까 되게 두렵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요.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연준 의장이 누가 됐느니 그런 거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요소가 있고, 다른 분들이 연준 의장이 누가 돼가지고 그게 리스크래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도 리스크가 될까 하면서 스스로 더 어렵게 투자하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지금 시각이 2026년 2월 2일 오전 9시 15분 정도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새벽에도 정말 많이 하락을 해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점이 75.7K라는 가격인데 어제 새벽에 75.7K를 찍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정말 많이 하락한 만큼 누군가에게는 최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이 이전에 조정을 거치고 어떻게 상승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49K에서부터 출발한 그 모습을 볼 건데요. 이전에 고점이 이 가격,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73.7K라는 가격이죠. 여기서부터 조정을 굉장히 길게 거치고 여기서부터 124K 정도 되는 가격까지 하나의 임펄스 파동을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펄스 파동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1파, 2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파동,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파동은 4파죠. 이 가격에서 이 가격까지 조정이 거쳐지면서, 그리고 특히 마지막 파동은 정말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저점을 살짝 갱신하지 못하고 반등이 와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이랑 약간 하락한 모양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이때 비트코인이 이때는 가격이 조금 더 낮았거든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큰일 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때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지금보다도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고점이 더 낮기도 했고, 고점이 더 낮으니까 이럴 걸 뚫는다고 했을 때 그 상승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률,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때 정말 깊이 있게 조정을 거쳤지만 그 이후에 상승 채널이 나왔고요. 이 상승 채널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랐고, 여기서 나온 조정도 98K 선에서 끝나면서 역대 최고점인 124K를 뚫으러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파동은 이 가격에서 이렇게 전개가 잘 되는 듯 싶었지만 1파를 4파, 네 번째 파동이 1파 끝지점을 뚫어버리면서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 추세도 2시간 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는 계단식 하락이라는 게 가장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은 일단 역대 최고점에서 1차적인 하락이 나타났고, 이 하락에 대해서 상승 반등이 나타났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더 커진 하락 덩어리에 대해서 약간의 상승 반등이 나오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가 반복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단식 하락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80.6K라는 저점, 이것도 126.2K에서부터 80.6K까지 하락 파동이 확장이 된 건데, 이 확장된 하락 파동에 대해서 조정을 거치고 지금 저점을 갱신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약간의 상승 반등이 나왔었던 이 시점, 그리고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임펄스 파동으로 전개가 되어야지 이제 상승 추세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임펄스 파동 조건 중에서 1파,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는 조건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1파와 4파가 겹치게 됨으로써 이게 임펄스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돼서 상승 추세를 만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리면서 비트코인이 임펄스 파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임펄스 파동은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파동인데, 상승 추세건 하락 추세건 일단 추세를 알려주는 파동인데,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임펄스 파동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상승이 제한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80.6K까지 하락을 해줬고 80.6K에서부터 97.9K거든요. 저는 98K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ABC 형태로 파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펄스 파동이 속파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이 구간 정말 지루하게 횡보를 하면서 90K에서 91K의 저항벽을 맞고서는 다시 돌아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월달이 시작되면서 이게 무슨 새해 내릴 리니 그런 말이 돌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번에는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부분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었는데 97.9K에서 상승이 멈추고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때 임펄스 파동이 나왔었던 거는 마지막 2파동 요 정도밖에 없었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도중에서 거의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파동 속에서 약간의 슈팅 정도만 있었고 마지막 한 파동 정도만 임펄스 파동이었다. 그런데 그 크기조차 굉장히 작다라는 점을 토대로 97.9K가 고점일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임펄스 파동이 여러 번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이루고 있는 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점을 75.7K까지 낮춘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75.7K까지 찍는 과정을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인 차트로 볼 건데요. 라인 차트로 보면 비트코인의 모든 가격 움직임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캔들 차트는 시가랑 종가가 있고 그게 캔들의 몸통이잖아요. 시가와 종가 사이의 모든 가격을 몸통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가격은 그림자 아니면 꼴이라고 합니다. 즉 캔들 차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인 모든 범위를 다루는 차트인데 라인 차트는 그러지는 않아도 조금 더 이게 이런 파동으로 예쁘게 흘러갔구나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차트로 한번 보면 여기가 단기 고점인 자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난주 월요일날 가격적으로는 86K인 가격인데 여기서 선명한 하락을 3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5개의 하이 파동으로 구성이 되는 임펄스 파동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상승 파동이 끝나고 상승 파동의 끝점은 또 하락 파동의 시작점이잖아요. 하락 파동의 시작이 임펄스 파동이 되면 이게 하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나온 후에 다시 저점을 갱신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86K에서 90K 정확히 말하면 90.6K죠. 이렇게 ABC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파동 카운팅을 여러 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하락 파동이 덩어리가 크게 3개 보이니까 이미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요. 이게 오늘 영상을 찍기 몇 분 정도 전에 나타난 저점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때 저점이랑 비교했을 때 10K도 아니라 0.1달러 정도 차이 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거의 찍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차트적인 해석의 후보로는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끝났다 아니면 요거를 1파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저점을 잡고 말아 올린다 그런 식으로의 해석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69K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9K가 깨질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세가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69K라는 가격에 가까워진 것은 맞으니까요. 그런데 69K를 깨기 전까지는 이제는 하락 임펄스 파동이 많이 나왔고 만약에 1시간봉 이상의 시간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나와준다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점 갱신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엔딩 다이아고날 모양도 만들고 이러면서 멀티로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상승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시면 연준 의장이 누가 임명이 됐느니 하면서 이게 어떤 리스크가 될까 되게 두렵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요.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투자를
잠시 쉴 거냐,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도 어쩌면 좋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내가 지금 잘 모를 때 잠시 보류를 하는 거, 그럼으로써 리스크를 낮추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준 의장이 누가 됐느니 그런 거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요소가 있고, 심지어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기 전까지도 이전에 그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차트에 저는 이미 선방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0.6K라는 저점은 이전에 깨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이 또 84.5K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내 분석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리스크를 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괜히 다른 분들이 연준 의장이 누가 돼가지고 그게 리스크래,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도 리스크가 될까 하면서 스스로 더 어렵게 투자하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하락세가 97.9K에서부터 지금 75.7K 정도의 가격까지 빠르게 나와주면서 이게 비트코인이 많이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중장기적인 파동을 거치고 있는 게 다르죠. 비트코인이 2022년 말부터 2025년 10월까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거쳤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작년 상승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워낙 저점 대비 고점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돌림이 오는 것, 그리고 그 크기가 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상승 임펄스 파동이라고 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3-3-1파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은 3-3-2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저점이 이 가격 정도 되잖아요. 이때가 0.618만큼 되돌렸으니까 충분히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조정이 조금 더 깊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깊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물려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할 때 반등을 할 때 내가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이더리움도 하락을 해줬고, 이더리움도 계단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했느냐, 이더리움이 고점을 갱신했느냐의 여부는 다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이때도 고점을 갱신했는데 비트코인은 이때 조금 더 고점이 높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단기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이 조금 덜 하락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솔직히 이렇게 많이 하락은 할지 몰랐고요. 그래도 이더리움도 만약에 저점을 한두 번 더 갱신을 하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조금 더 명확하게 뜬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기준이 69K, 왜냐하면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는 그 조건이 깨지는 지점이 69K였기 때문에 그 임계점까지의 거리가 별로 남지 않은 반면에, 이더리움은 2파가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깨지는 지점이 1300대 후반, 140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 많이 남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이더리움이 조금 더 많이 하락할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중장기적인 파동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이 지점에서부터 하락한 모습을 보시면 비트코인이랑 똑같습니다. 라인 차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락 덩어리가 3개가 보이고, 그래서 이걸 이으면 여기까지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완성되었고,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니까 약간의 되돌림이 나온 후에 다시 저점을 깨러 갈 확률이 높았다. 이게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정말 똑같이 흘러간 흐름이긴 하죠.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너무 조정폭이 크긴 했는데, 그래도 이더리움이 만약에 반등이 올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되게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산이 이더리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상승 반등이 오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지금 저점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지만 사실 비트코인 따라서 이더리움도 한두 번 정도 더 갱신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이 가격 정도를 뚫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자리가 $8,000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반등이 오고 난 후에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토대로 근거를 여러 개 쌓아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길게 가져가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제가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많이 조정이 왔으니까 아니면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제한적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전에는 약간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조금 지향하고 하락할 때 조금 거기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해보자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롱 포지션을 잡는 게 롱 포지션 쪽으로 아니면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관점에서 확률이 올라가고 거기서 또 손익비까지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오면 그게 내가 알람을 맞춰 넣어가지고 그 자리가 왔다는 것을 확인을 하든 아니면 내가 우연히 차트를 봤는데 정말 그 시기가 오든 그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80.6K를 찍었을 그 시점이랑 지금 저점을 찍은 시점이랑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구조가 좀 달라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좋은 기회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다 보면 126.2K라는 고점이 찍혔기 때문에 이때도 분명 매수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매수하려는 수요랑 그리고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됐기 때문에 이 가격에 거래가 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산 사람들보다 이때 산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게 점점 하락하면 더 좋은 기회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속에서 숏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면 숏포지션도 한번 고려를 해봤다가 지금까지 모아두고 이제 반등을 좀 생각을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앞서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이 중요한 변곡점에 왔을 때 한꺼번에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담고 수익률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수익금은 또 어떻게 챙겨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하락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구조 속에서 제가 왜 이전에는 80.6K를 찍었을 때는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왜 가격적으로 보나 파동적으로 보나 약간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